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공자학원은 교육사업의 1:1로인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귀족사회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백 개가 넘는 영국 특수 독립학교가 중국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더욱이 그러한 특수학교의 이름 중에는 나야나비 예비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영국 사회가 온통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학마다 공자학원이 침투해 있고 또 수많은 공자학당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자는 누구이며 공자학원의 정체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제 채널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70여 년 전에 태어난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정치 사상가이며 교육자이고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조대로부터 유교 문화의 전통을 이어내려온 우리나라는 공자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과 예, 의, 그리고 충효,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교육에 끼친 공자의 영향을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유교 사상의 핵심 개념과 지향점이 실제로 2500여 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조선조 수백 년 동안 그에게 모아졌던 찬사가 타당했는지, 공자의 사상과 이념으로 정립된 이른바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조상님들의 실천적 노력이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이 시점에서 또 취할 것은 무엇이며 또 버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역사학자 김경일 교수는 그에 져서 공자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해서 유교의 유효 기간은 이미 끝났다며 공자가 우리 사회를 거짓으로 끌어들였다. 동양사회의 스승은커녕 동양사회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라고 공자를 강하게 비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자가, 그 공자가 다시 2500여 년 만에 환생을 해서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지난 2004년 공자 아카데미가 개원된 이래로 총 22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 19개 중고등학교에는 공자학당이 유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어 교육기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공자학원은 그간 중국 공산당의 해외 첩보 공작기관이라는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공자학원 퇴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020년 11월까지 유럽 지역에서만 약 60여 개소가 넘는 공자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지난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침해, 스파이 활동 우려 등의 이유로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남아있는 75개의 공자학원을 폐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었으며, 이와 함께 화웨이 등 중국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 이러한 중국 문화를 전파를 위해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설립된 중국 문화, 중국 외교의 천병이라 할 수 있는 공자학원은 세계 162개국에 54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설 교육기관인 공자학당도 115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1대1로를 통한 국제 전략은 국가 간 평등 관계에 의한 수평적 국제 관계에 기초해 있지 않고 중화 사상에 입각한 위계적 국제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황제의 나라로, 또 여타 국가들을 신하의 국가로, 즉 제후국으로 취급하는 국제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자학원 총부의 역대 수장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장을 역임한 정치국원 겸 부총리급으로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 깊다라는 노래라든가, 또 마오쩌둥의 시를 가르치는 등 노골적인 공산주의 찬양과 선전의 장소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 공자학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는 보고서를 통해서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영국 전역의 수많은 사교육기관들이 그 중국 공산당 관련 중국 기업에 의해서 매입된 것으로 밝혀져서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영국에는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를 할 수 있는 17개의 사립학교가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9개의 최고 사립 명문학교는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들이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업이 소유한 영국 최고의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중국 공산당 역사를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들과 또 대학들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넘어간 현실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무척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영국 사립학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교묘히 이용해서 학교들을 중국화한다라고 현 정부의 무능한 교육정책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2017년 중국 공산당 소속의 부동산 재벌 황치안 린을 내세워서 영국 명문 전통 사립학교 매드스톤 칼리지와 그 외 다른 명문 학교들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 중국 공산당 간부 자녀들과 또 중국 부호들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정통성을 중국화하려는 전략인 것이라고 언론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구성원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기업이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이런 투자 열풍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 국제교육그룹은 2015년 다이애나 비가 공부한 학교인 리드스워스 홀 예비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예비학교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립 명문 유치원 같은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 29개 대학에서 150개 학교에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문화를 홍보한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비평가들은 중국이 체제의 홍보를 확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고 중국 공산당 선전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미닉 크랍 외무장관은 지난달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 그 면밀히 조사되고 있는 공자 아카데미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국 개혁당의 지도자 나이젤 파라지는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영국 대학들이 꽤 많은 중국 돈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 순간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영국 학교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중국의 영국 학교 인수 실태를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중국에 대한 사상적 세뇌 교육을 위한 교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회사는 영국 학교 인수가 베이징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논란의 대상인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다라고 인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7만여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으며 이들 중 약 75%가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적응 능력 수준이 낮아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 중에 상당수는 귀국 대신에 돈벌이 등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국 유학생들 중에 약 6,900여 명 이상이 불법 체류자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세포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의 동향 감시와 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일삼으면서 마치 한국이 자기들 세상인 양 함부로 날뛰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종주국이며 유럽의 중심국으로 자존심 강한 영국의 교육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의 장기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 사설교육재단들의 재정 악화가 자칫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자본의 유혹과 또 재벌 기업들이 무차별적인 공세에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어쩌면은 영국 명문 사립 교육기관들의 경우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함께한 추억이 깃든 학교 건물과 공놀이 하면서 뛰고 달리던 운동장은 잘 있는지, 은행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들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한 번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바로 잡히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면은 우리나라의 교육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